그래서 자, 아까 유의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간단히 또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업 계획서를 이제 쓸 때 저희 기획 배경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업을 이제 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가진 거, 내가 쓰고자 하는 것과 쓰고자 하는 거를 이제 그 배경으로 쓰느냐 이런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수치적인 걸로 제시를 하면은 굉장히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감이라든지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편지처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그냥 슥 이렇게 써가는데, 그거 말고 수치적으로 명료하게 이 몇 퍼센트의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 보여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해보면은 저도 그렇고 그런 그 수치적인 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물론 뛰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참조하시면 좋으냐면은 이 나라 지표나 문체부 인포그래픽이나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필요하신 그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교육이라든지 그 항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때까지 수치로 한 것들도 나와 있고, 이때까지 이제 뭐 그 했던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수치화시키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트 CSR 카페에 가보시면은 맨 밑에 하단에 제가 다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냥 들어가시게.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셔서 표현을 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를 만든다든지, 제가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지금 예술인 고용 형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말로만 하면은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으로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산 이런 것들은 이제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이제 잡아서 최대치를 적으신 경우에 이제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적으라는 데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해외 사례와 연관지어서 제가 해외 공연 갔던 곳, 거래했던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연관시켜서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이러면은 코트라라고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외 시장 뉴스나 아니면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서 해외 뭐 동향 같은 거, 이제 해외 진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쭉 올려서 나는 이제 이곳이랑 협업해서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사례들과 저는 일정을 같이 공유해서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금 확보, 이제 수익이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하게 사실은 적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은 수익의 창출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고용은 어느 정도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기관 네트워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적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에 수요가 많음을 수치나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것들로 제일 먼저 이제 제시를 해두시고, 비교 대상을 매칭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1시간이 됐죠. 이제 그래서 성장 가능성 맨 제가 마지막 이제 성장 보시면 가능성 맨 마지막 보시면은 성이 되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중요하고 저희 같은 이제 오픈 국악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매치메이킹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입률에 따라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아니면은 뭐 감소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른 어떤 기업과 아니면 기관과 아니면 어떤 것들과 이렇게 잘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증빙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 뭐 기술의 그 어떤 그 예비 얼마만큼 구동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그 앱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이 얼마만큼 사회에 그 구현할 거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이 사회에 타당한 것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예술이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이 기술과의 매칭이고 기술과의 융합인데요. 이런 것들 기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그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직 저도 그렇게 가진 못했지만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굉장히 부족하고 답답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문화예술에 대한 강의였고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도 들어오셨겠지만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 같은 것들은 협업하고 같이 도우면 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저도 10년 동안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창업을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거를 조금 나누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좀 그러니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전염병이 저희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팬데믹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것 같은 이제 위험이 있고 또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있던 표준을 지금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옛날에 내가 진짜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을 깨야지만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틀을 깨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은 또 그 스마트폰과 이렇게 호모사피엔스의 합성어로 뭐 이렇게 그 호노사피엔스라고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을 자기의 그러니까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옛날에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삐삐 차고 다녔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삐삐, 모토로라 큰 그 냉장고 같은 삐삐를 그 차고 다니면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갔을 때는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티폰은 기지국 옆에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티폰을 들고 기지국을 찾아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시절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달라요. 그죠? 하루 24시간을 휴대폰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게 그건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참 궁금한 점이고요. 아직도 사실 답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는데 저는 무조건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을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바꿀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옛날에 있던 직업과 지금의 직업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화예술도 우리가 그냥 하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형태의 그냥 공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계속 해왔죠. 그죠?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부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카페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에 자기의 일상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다 옛날에 학연 지연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거기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화예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힘들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픈 국악 앱도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오픈 소스,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급되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오픈 소스가 우리 오픈 마인드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오픈 국악 앱도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편리한 그런 시대에 맞는 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원래 여기 지금 오프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그 문화예술 한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질문 있어요. 예. 이지산 선생님. 네. 네. 그 오픈 국악 앱이 그 플레이 구글 스토어에서는 아직 미완성됐지만 계속 개발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언제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 구글 플레이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회하면 다운은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회원 가입 정도는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 그 상세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개발자랑 같이 이제 하는 쪽이라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안에 아마 구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은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형성될 때 조금 어떤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 맨 마지막에 문의하기인가요? 어디 뭐지? 오픈 국악 앱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는 그런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글을 남기시면 되니까요. 그런 피드백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 안에 완성된다는 거. 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데요. 저기 지금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을 계속 소지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계속 휴대폰과 같이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우리 황혜경 선생님 한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저한테는 되게 잘 들리시나요? 저한테는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제가 듣고 싶었던 부분이어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휴대폰은 저도 아이가 둘인데 우리 휴대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조금 못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하고 딸에게 미션을 준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뉴스를 한 프로라도 이제 지나간 것도 그래도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뉴스를 한 프로는 봐라.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 흐름은 익혀야 되니까 그렇게를 하고 제시를 해요. 그러면 뉴스 보는 30분에 다른 걸 볼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좀 제시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뭐, 또 다른 교육 방법이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아닌데. 네. 여기, 지금, 이종원 선생님이 컨텐츠 생산이 되면 어디로 배포되는 건가요? 예, 채팅을 죄송합니다. 예, 채팅 제가 안 봤네요. 예. 이거는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맵 있잖아요. 거기서는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내용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만, 그러니까, 레이아웃만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유를 못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올해 이제 만약에 하반기 12월이 되면은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회원 가입은 정도는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앱은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데 사실 앱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사실 구동하고 이제 결제하고 간단한 정도의 그런 앱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나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스타트업 CSR이나 아트 CSR에 그 가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